잘 듣는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말 많은 소녀입니다.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올린 이지영 대표님과의 인터뷰 잘 보셨나요? 영상 너머로도 그 열정이 느껴졌을 것 같은데 실제로 만났을 때 진짜 긍정적인 기운 그리고 열정 그리고 너무 시원시원하고 그 멋있는 하면 된다. 일단 뭐라도 해보자. 네, 그런 메시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그 인터뷰하는 시간이 진짜 행복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네, 영상 다시 보고 오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워라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제가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자면은 저는 지난 4월에 출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산한 지가 아직 7개월이 채 안 됐어요. 사실 지난 6개월 정도는 정말 저에게 쉬운 시간은 아니었어요. 아기 낳아보시거나 주변에 이제 아기 엄마들 있으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네, 몸 회복이 되는데 그래도 최소 한 3개월에서 6개월은 걸리고요. 경험들을 다 들어보면 그래도 완벽하게 회복이 되고 아 내가 좀 내 정신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게 한 돌 정도까지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기를 낳고 거의 조리원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한 달 후부터 일을 시작을 했고 사실은 제가 조리원 안에서도 그러니까 거의 바로 저는 업무에 복귀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아기를 낳고 한 42일 그러니까 한 6주 만에 또 미국으로 출장을 또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욕 좀 먹었는데 네, 아기 낳고 아기 엄마가 아기는 어떡하고 출장을 갔냐 뭐 이런 댓글들도 있었고 아기를 낳고 나서도 너무 빠르게 아기 보기보다는 일을 선택한 저에 대한 어떤 그런 비난이나 아니면은 걱정의 댓글 같은 것도 제가 참 많이 받고 그랬었어요. 굉장히 많은 눈치들을 보면서 그렇게 이제 일을 해오면서 이렇게 7개월 정도까지의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냐 왜 그렇게까지 네가 일을 해야 되냐 아기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다시 빨리 일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 상황이 되어 보신 분들은 아마도 저와 똑같은 선택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 마음은 다 거기서 거기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주변에 보면 특히 저와 비슷한 업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냥 아기 낳는 순간까지도 그리고 아기 뭐 조리원에 있는 거 키우는 거 그런 모든 순간이 사실은 그게 생활인 것 같지만 다 일이고 굉장히 또 빨리 이렇게 일을 복귀를 해가지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또 약간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좀 느끼기도 했고 또 좋은 영감을 받아서 또 그런 것들이 자극이 돼가지고 더 열심히 사는 그런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워크라이프 밸런스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너무 뭔가 장황하게 제 출산과 그리고 육아 초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왜 이렇게 쉬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저만의 논리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저는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 엄청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은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있었던 직구는 굉장히 특이하게 일이 많아서 힘든 시간도 저도 분명히 있었지만 일이 끊길까봐 항상 걱정을 많이 했었고 일이 많을 때보다 일이 없을 때가 마음이 몇 배는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일은 어떻게든 들어올 때 해야 된다. 물 찼을 때 노 저어야 한다. 이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일할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제 뼈에 새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일이 더 많아지고 일이 또 더 많아지면 그걸 이제 또 열심히 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전문성이 생기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또 더 일이 많아지고 약간 이거에 계속 이제 뭔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일이 많은 날이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기회가 있을 때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휴식을 충분히 하지 않고 몸조리를 충분히 하지 않고 다시 생업 전선 네, 일에 다시 뛰어든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뭐 예를 들면 이번 주 너무 힘들었으니까 다음 주에는 좀 뭐 여행도 가고 좀 편안하게 쉬어야지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워라밸을 따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 달에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다음 달은 좀 설렁설렁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워라밸을 맞춰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일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인생 전체로 놓고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따지는 것 같아요. 나 20대 때는 좀 일이 없었으니까 30대에서 40대는 열심히 일해야지, 그리고 50대 때는 조금 여유를 찾아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은퇴할 때까지는 진짜 열심히 달리고 은퇴 후에 열심히 쉬어야지. 저는 그 단위를 조금 더 크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게 더 맞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자기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따르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제가 일을 또 굉장히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가장 잘하는 것이 또 일이기도 해요. 똑같은 노력을 했을 때 직업을 하는 쪽이 효율이 더 좋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머릿속에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일을 하는 건 이꼴 돈을 번다는 아니에요. 저는 그게 굉장히 행복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효율이 좋은 것은 돈을 버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지금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그나마 좀 잘할 수 있는, 네, 그런 일을 또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쁘게 지내는, 네, 마지막 이유는, 네, 바로 저는 일하는 제 자신이 너무 좋아요. 일하는 제가 멋지기 때문입니다. 일을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성과가 좋을 때도 있고 정말 성과가 형편없을 때도 있어요. 사람들한테 자랑스러울 때도 있고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뭐 언제나 늘 잘 될 수는 없잖아요. 뭐 잘 되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잘 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일하는 제 자신의 모습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오더를 수행을 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고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제가 스스로 발전할 기회를 많이 놓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일을 하면 제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계속 저를 막 재교육을 하기도 하고 다그치기도 하고 더 부지런해지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제 자신을 더 나은, 더 잘하는 나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틀린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리고 듣기 싫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사람이 돈을 버는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가장 돈을 버는 단계 중에 낮은 단계, 그러니까 가장 돈을 좀 적게 벌 수밖에 없는 일은 시간과 돈을 바꾸는 일인 거예요. 특별한 기술 없이 그 자리에만 서 있으면 돈을 주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돈을 가장 적게 버는, 그러니까 효율이 좀 가장 안 나는 그런 일인 거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그 다음 단계는 시간과 기술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기술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럼 그 기술이 있는 사람이 되게 여러 명 있겠죠? 그 중에 내가 선택을 당해서 일을 수행하는 거, 네, 뭐 라이센스가 있는 직업 같은 게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이제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는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기술직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전문직이라고 일컫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그 다음 단계는 나여야만 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와, 당신이 디자인한 옷이 너무 예뻐가지고 나는 당신이 디자인한 옷만 입고 싶어요. 이런 것도 이제 해당이 될 수 있는 거고, 똑같이 의사나 변호사, 뭐 간호사여도 나는 꼭 당신에게 수술을 받겠습니다. 나는 꼭 당신에게 변호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네, 이미 그들도 브랜드가 된 거죠. 그 다음 단계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브랜드가 되어가지고 남들에게 어떤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일, 행위당 몸값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해드렸냐면, 각 단계로 가는 데는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 그리고 시간이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재능도 굉장히 많이 여기에 필요하고요. 뛰어난 사람들은 워라밸을 다 지키면서도 각각의 단계를 뛰어넘어가지고 일한 거 대비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단계로 갈 수도 있지만, 평범한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한 사람들은 노력을 투입한 만큼,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한 만큼, 그리고 여기에 정말 전념한 만큼 그게 고스란히 결과로 나타나서 이 단계를 밟아가는 속도가 빨라지더라고요. 가장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또 가장 기회가 많은 20대, 30대, 그리고 40대까지, 근데 이런 시간에 개인적인 삶을 너무 많이 보내려고 하다 보면은 저는 이런 단계를 밟아가는 속도가 더 느려진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의 경우 어떤 나이대가 넘어가면 이 단계를 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기회조차 생기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내가 내 몸값을 올려갈 수 있는 이 기회가 있을 때 사실은 이 워라밸보다는 일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인생을 다 살고 보면 그게 후회하는 길일 수도 있지만 지금의 생각에서는 그래도 뭔가 노후도 대비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고, 내가 우리 부모님 용돈도 드릴 수 있고, 그러려면 지금 이 시간에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거 자지 말고 먹을 거 먹지 말고 일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에 체력이나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은 노는 것보다 더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죠. 하다가 중간에 지쳐서 나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모든 걸 꾸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건강이라든가 뭐 기본적으로 가족과의 시간이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쓸데없는 시간이라는 것들 있잖아요. 유의미한 시간은 좋은 친구를 만나서 좋은 수다를 떨었다. 유의미. 그런데 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친구를 내 얘만 만나면 부정적인 느낌만 드는 그런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할애했다. 이런 거.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시간을 투자했다. 유의미하지만 내가 하고 싶진 않지만 뭔가 그냥 사회적으로 좋아 보이고 남들도 다 하니까 여기에 시간을 투자했다. 이런 거는 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는 것도 잘 놀아야 되고 거기에서 얻는 아이디어나 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데요. 그리고 그것도 분명히 맞아요. 근데 대부분은 이거를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막 놀고 쓸데없는 시간,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야, 놀면서 원래 아이디어도 나오는 거면서 이러면서 이제 합리화를 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시간을 줄이시고 조금 더 내 인생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 나에게 중요한 가치를 쫓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는 거는 사실은 워라밸을 무리하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가 잘 맞아서 서로가 같이 상승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행동을 하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잔소리하고 꼰대 같은 소리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MZ세대 회원님들은 이런 거를 또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다, MZ세대 회원님들은 MZ세대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를 되게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어떤 일에 대한 철학이 궁금하다면 이런 이야기는 꼭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께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회원님들 또 한 주 즐겁게 보내시고 날씨가 너무 추워지고 미세먼지도 심한데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잘 자요.